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창업 후 5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많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문화재 조사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특별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온천욕이 인기를 끌면서 자치단체마다 온천을 건립해 운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작지만 알찬 운영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스마트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대학생 발명가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맑은 날씨를 보였던 주말과는 다르게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밤에 그치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0도로 평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낮에도 1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서 내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예상이 되고요. 늦은 오후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대부분 밤이 되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새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창업 후 5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10곳 중 3곳뿐이란 통계가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영길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년부터 직접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자본을 해가지고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특히 요즘 50대, 60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생 이모작으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청년들 중에도 창업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을 하려다 보니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고자도 많은 게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구에서 새로 창업하는 4군데 업소 중 하나는 1년 안에 망하고 5년 뒤에도 살아남는 경우는 32%에 불과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취업자 추이를 살펴봐도 2010년부터 꾸준히 늘다가 올 들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뭘 해서 잘 된다더라 같은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요즘은 체인 본사에서도 체험할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이후에 안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창업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무리하게 은퇴 자금을 창업에 투자할 경우 자칫 사업 실패와 함께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주말에도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회에 보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담당 관실이 총괄을 맡고 서울본부와 현안부서가 함께 꾸린 국회 예산심의 현장 대응팀도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대구와 경북에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해 경력 단절 여성을 추정한 결과 대구는 10만 명, 경북에는 8만 2천 명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대구 전체 기혼 여성의 21%, 경북은 19%가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취업하지 않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 절반쯤이 결혼과 육아, 교육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것입니다. 대구 경북 문화재 조사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특별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의 유물이 신속히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전시회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도공이 장난삼아 기와에 걸어내었을 것만 같은 얼굴 모습입니다.
웃는 듯한 환한 표정이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출토 현장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현장에서는 임연화가 처음으로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기의 외부에 달린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마치 최근에 제작된 것처럼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흙을 가늘게 꼬아 만든 장식물은 신기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잘 견뎌냈습니다. 흙에서 찾은 영원한 삶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10개 문화재 연구조사기관들이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를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전시품은 21개 유적에서 출토된 중요 문화재 450여 점으로 삼국시대의 유물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보고서로 발간되기 전후의 최신 유물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출토된 출토품들을 신속하게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예의를 높이는 것이 이 전시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최신 발굴 성과를 조기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이 같은 특별전의 개최를 앞으로 더 늘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이 교류 행사를 갖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화 부서 관계자들과 IT, 소프트웨어 분야 70여 지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류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정보전산센터 이전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화 업무나 시스템, 내년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습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정부 조달물자의 납품 검사와 품질 점검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직원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2011년에 착공해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입주함에 따라 김천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자치단체마다 온천을 건립해서 운영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천군이 규모는 작지만 알찬 운영으로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예천군이 직접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감천면의 예천 온천입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겨울철인 요즘엔 주말에는 2,000명이 찾습니다. 이용 요금도 싸고 수질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여기 거리도 가깝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래 오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좋아서요. 서울시까지 온 거예요. 오면은 꼭 들어오고요. 네, 어떻게 좋습니까? 물이 하여튼 말도 못하고 어떤 표현을 못하죠. 온천 규모는 남녀 욕실과 설비실, 사무실, 식당 모두를 합해도 1,200제곱미터, 4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순수익은 3억 원, 올해는 매출이 13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대형 온천에 비하면 규모는 4분의 1이지만 순수익은 비슷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폐수열을 이용해 비용 절감에 나섰고 알칼리성으로 용출되는 온수를 100% 온천장에 공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스로 보일러를 돌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폐수를 이용해가지고 폐수의 열을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로 온천장을 확정하려다 유치 실패로 직영으로 운영한 것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예천 온천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팔린 온누리 상품권은 19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8억 원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837억 원어치가 팔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판매 저조는 지난해까지 판매 실적에 큰 몫을 했던 대기업 단체 구매가 올해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청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면 3% 할인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리면서 판매 촉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접수한 학습지 피해 사례 200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6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청구와 청약 철회 거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지 업체들의 소비자 대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말부터 2년 동안 활동할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대상은 학교나 연구소, 학회와 협회, 언론기관,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도시브랜드 전문가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뽑는 도시브랜드위원은 내년 1월 말부터 2년 동안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기본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구시는 전문 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할 방침입니다. 딸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값이 내렸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영남 지역 딸기가 예년보다 빨리 수확되고 정부 시설 지원 사업으로 경남 거창의 딸기 재배 규모가 늘면서 이달 전체 전국 딸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7% 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딸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상 후보업체를 찾습니다. 모집 부문은 기술과 경영혁신, 수출, 여성기업, 성공창업 등 모두 7개로 오늘 16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중소기업상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평가할 때나 은행 여신 지원에 혜택을 줍니다. 해양수산부가 넙치와 전복 등 수산물 양식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넙치와 전복, 새우와 참다랑어 등 10개 수산물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종자와 양식 기술 개발, 대량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참다랑어 치어 생산과 민물장어 양식 기간 단축 등 어류 양식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공해일 텐데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 대학생이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대기 오염을 측정해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스마트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대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기 오염 정도에 따라서 안전한 구간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는지. 실제로 많이 타다 보면은 이제 외부 공기가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기침을 하면 아, 공기가 안 좋나? 이런 생각만 들 수 있지. 그런데 유저들에게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걸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 만드는 것도 몰랐고 구글맵 가져온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거에서 아는 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지만 저희가 많이 자료를 찾아서 노력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번에 개발한 자전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부산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쪽으로 이렇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다 보니까는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좋은 호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전거조차도 원래 그냥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자동차에 뭐 어떤 기능을 추가해보자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던 거고, 꿈이라고 딱히 하고 싶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정하고자 대학교에 왔었었는데 그조차도 열심히 안 했는데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 분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뭔가 제가 성장해가는 느낌, 뭔가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변한 스펙조차 없는 학생이었지만 끊임없는 고민과 발품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대학 내 발명왕에 등극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이제는 의료기기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의 앞날이 주목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아쉽게도 하늘은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 포항은 4도, 안동은 0도로 평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새벽 서해안 지방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5mm 내외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3도, 영천과 청도 두 지역은 현재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3도, 상주와 김천은 2도로 영상권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그동안 낮은 기온을 보였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안동은 0도, 예천은 현재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5도, 울진은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아침 기온이 높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